자, 여러분들 이제 지구 시스템과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수업을 해보도록 합시다. 결국엔 선생님이 이걸 찍는구나. 자, 이 지구 시스템 과학은 크게 세 파트로 되어 있어요. 앞에 고체지구, 그 다음에는 액체지구, 그 다음에는 기체지구에서 크게 이게 세 파트로 되어 있고, 그래서 지각, 그 다음에는 해수, 대기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과학에서 1학기 했던 지구과학만큼 양은 많아요. 그리고 조금 더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계산식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상대적으로는 조금 더 어렵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선생님이 물화생지 중에서는 제일 어려워요. 지구과학이. 그냥 개인적 불호입니다. 네. 자, 태양계 형성 한번 봅시다. 이거는 뭐 통합과학에서도 했었던 내용이기는 한데, 태양계는 이게 우주 나이죠. 138억 년 전 빅뱅으로 우주가 만들어졌고, 이때 빅뱅 초기에 수소랑 헬륨이 주로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주에서도 이때 초기에 형성됐던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대략 3대1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어요. 이후 별의 형성과 진화 과정에서, 그죠? 이때 별의 형성과 진화 과정, 이 진화 과정 안에서 뭐가 일어나고, 중심부에서 중심부에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즉, 주계열성은 수소핵 융합 반응만 일어나게 되지만, 중심부에 원자의 핵 융합 반응으로 인해서 이제 누구보다 수소보다 더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져서 탄소, 산소, 철까지는 만들어지죠. 철핵까지는 만들어지고,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초신성을 폭발하는 과정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고, 중심에서 핵융합 반응으로는 만들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다양한 원소가 초신성 폭발 등으로 우주 공간에 퍼져서 성간 물질을 만들죠. 별 사이를 채우는 물질을 만들고, 이 성간 물질들이 모여서 성운을 형성을 하는데, 성운은 대부분은 가장 많은 질량비를 차지하고 있는 수소랑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태양계의 형성 과정을 보게 되면은, 성운설에 따르면 태양계 천체들은 약 50억 년 전, 지금 태양의 나이가 대략 50억 년 됐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약 50억 년 전 우리 은하의 나선팔에 위치하고 있던 거대한 성운이 뭉쳐서 형성이 되었다. 왜냐하면 나선팔이 은하 중심부보다는 훨씬 더 뭐가 많아요? 성간 물질의 양이 더 풍부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간 물질이 많으면 별들이 탄생할 수 있는 확률 자체도 훨씬 더 많게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맨 처음에는 태양계 형성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은하 나선팔에 위치한 거대한 성운 근처에서 큰 초신성이 하나 빵 하고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초신성이 폭발을 해서 그 충격파가 전달돼서 성운 내 물질들이 부분적으로 모이거나 흩어져서, 중요한 게 이제 뭐가 생기는 거예요? 바로 거의 균등했던 부분에 밀도 차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밀도가 커진 부분이 있고 작은 부분이 있는데, 밀도가 큰 부분은 상대적으로 중력이 크니까 이쪽으로 물질들이 모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밀도가 높은 부분이 수축한 성운, 그러니까 이때는 중력 수축을 하는 거죠. 중력 수축한 성운 중에 하나가 바로 태양계의 성운이 된 거예요. 그 중심에서 수축을 해서 뭐가 만들어졌다? 태양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태양계 성운의 수축과 회전을 하게 되는데, 태양계 성운은 자체 수축하는 중력, 자체 가운데 있는 질량의 중력으로 수축을 하면서 중심부의 온도가 점점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게 중력 수축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수축 에너지라는 소리는 결국에는 이 부분이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감소한다는 말이에요. 위치가 여기 있던 질량이 아래로 쭉 내려오면서, 수축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감소한 위치 에너지쯤으로 보면 돼요.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게 되고, 회전 속도가 점점 빨라지게 됩니다. 이게 회전 속도가 빨라지는 이유는 물리에서 배우게 되는데, 가군동량 보존이 되니까, 결국에는 V는
RW, 그래서 오메가거든요. 각속도는 똑같은데 수축하면서 반지름이 작아지니까 선속도가 점점 빨라진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물리를 하는 사람들은 금방 이해를 할 거야. 자, 힘과 중력으로, 이걸 뭘로 이해하면 되냐면, 여러분들 피겨스케이팅 선수들이 처음에 막 이렇게 돌잖아요. 회전하다가 나중에 팔을 어떻게 돼요? 이렇게 접잖아요. 그럼 엄청 회전 속도가 빨라지죠. 그러니까 반경이 좁아지면은 어떻게 돼요? 회전하는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힘과 중력으로 수축하는 힘이 균형을 이루면서 이때 회전으로 흩어지려고 하는 힘, 이거는 원심력이에요. 그러니까 회전 운동을 하게 되면 중심부로 90역도 작용을 하지만 밖으로 튕겨나가려고 하는 원심력도 작용을 하게 되니까 바깥으로 흘러나가려고 하는 힘은 결국에는 원심력이고, 이 원심력과 중력이 수축하려는 힘의 균형을 이루면서 성운은 납작한 원반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성운의 중심부에서 그리고 이때 최초 회전 방향으로 최초 회전 방향으로 결국에는 이 성운에서 태어난 행성의 공전 방향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태양계 성운이 최초의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다 반시계 방향인 서에서 동으로 공전을 하게 됩니다. 자, 성운의 중심부에서는 먼지와 기체가 모이며 밀도가 점점 커져서 원시의 태양이 형성이 됐고요. 이 원시 태양은 계속 원시별이죠. 계속 중력 수축을 해서 중심부 온도가 올라갔고, 이 중심부 온도가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온도, 이게 얼마예요? 1000만 켈빈이죠. 1000만 켈빈에 도달하게 되면은 뭐가 돼요?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태양,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주계 열성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회전하는 원반에서는 성운의 온도가 이제는 점점 낮아지면서, 왜 더 이상 수축은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이제 어떻게 돼요? 원래 있던 열이 식을 수도 있고, 자, 다시 성운의 온도가 냉각하면서 낮아지면서 거리에 따라 각각 다른 물질이 서로 응축이 돼요. 그러니까 태양으로부터 가까운 거리에 있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무겁고 밀도가 큰 성분이 많고, 그 다음에 가볍고 밀도가 작은 물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태양풍이나 원심력에 의해서 밀려버려 가지고 밖으로 빠져나가서 중심부는 좀 더 암석질이, 그 다음에 태양계의 바깥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체 성분이 많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응축된 입자들은 서로 뭉쳐지면서 미행성체, 아주 작은 행성체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성장을 했고, 크기가 큰 미행성체들은 작은 미행성체들을 중력으로 끌어당긴 후에 서로 계속해서 합쳐지는 융합 과정, 집적 모여서 밀도가 높게 쌓인다는 소리예요. 집합, 모여서 적 쌓인다. 집적 과정을 통해 원시 행성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계속 실제로 합쳐진다고 하지만 충돌하는 거죠. 충돌해서 빵빵빵빵 합쳐지면서 이 가졌던 운동 에너지들이 계속 어떻게 돼요? 열 에너지로 바뀌면서 행성들이 처음엔 되게 뜨거웠을 거예요. 그래서 원시 태양하고 가까운 곳은 온도가 높아서 가벼운 성분은 증발하고 태양풍에 밀려가지고 바깥쪽으로 밀려나갔고, 태양하고 가까운 쪽은 그래서 지구형 행성, 규산형 광물의 지각을 갖고 있는 지구형 행성, 태양하고 먼 곳은 보통 가스로 되어 있는 목성형 행성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행성이 되지 못한 미행성체는 위성, 그러니까 행성의 중력장 안에 잡혀서 행성을 공전하는 위성, 그 다음에는 화성하고 목성 사이에 공전을 하는 소행성들, 그 다음에는 저 카이퍼벨트 바깥쪽에서 태양을 포물선 또는 타원 궤도로 공전을 하는 해성, 이런 것들이 되게 되었죠, 결국에는. 그래서 보면은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의 형성, 그래서 태양계 안쪽에서는 지구형 행성이, 그러니까 태양에 가까운 쪽은, 먼 쪽은 목성형 행성이 생기게 되는데, 보면은 지구형은 온도가 높아서 수소화합물, 물, 메테인, 암모니아 등
가벼운 물질은 다 증발해 버렸어요. 끓는 점이 워낙 낮으니까. 그 다음에 태양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 복사풍, 그 다음에 하전 입자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수소, 헬륨 같이 아주 가벼운 기체들은 날아가 버리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탈출 속도가 가볍다 보니까 작아요. 그래서 빵 하고 금방 나가버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무거운 규산형 광물의 물질이나 철, 니켈 등의 금속 성분, 밀도가 큰 성분으로 구성된 행성이 돼버린 게 바로 지구형 행성인 수금지 화에 해당이 되죠. 얘네들은 밀도가 크고 질량은 작고, 그다음에 목성 행성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낮아서 수소화합물들이 응축이 됐어요. 끓는 전보다 충분히 온도가 낮기 때문에 얘네들이 뭉칠 수가 있고, 태양풍 때문에 날아간 이 수소, 헬륨 등의 가벼운 성분이 모여서 뭐가 된 겁니까? 행성, 가스형 행성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목토, 천, 해는 전부 다 가스형 행성, 기체로만 되어 있는 행성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밀도가 작고 질량이 크죠. 심지어 토성 같은 경우에는 밀도가 1보다 작아서 만약에 토성을 띄울 수 있는 뭐 큰 수영장이 있다 또는 호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토성은 물에 뜰 수도 있을 정도로 밀도가 작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지구의 이제 진화 과정 봅시다. 이건 통합과학에서도 지구 진화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 배웠었죠. 그죠? 그래서 지구는 직권, 객권, 수권, 생물권 등 여러 권역이 형성이 되면서 저게 지구 시스템이에요. 전체가 생명체가 등장할 수 있는 생명체가 이때부터 진화해서 등장할 수 있는 환경으로 점점 변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체가 등장할 수 있는 환경이면은 여기는 물이 충분하고, 그 다음에는 적절한 온도가 만들어지게 되는 환경으로 가는 거죠. 자, 골디락스 존으로 돼가는 환경으로 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원시 지구는 계속해서 작은 미행성체들이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미행성체가 계속 충돌하면서 얘네들이 지구 내부로 합쳐지는 거예요. 그 지구 크기가 점점 커지는 거죠. 지구의 질량과 크기가 점점 커지고, 지구에는 철과 규산형 물질이 혼합되어 있었었고, 그 다음에는 지구 중심부와 표면의 밀도가 이때는 거의 같은 균질 상태를 유지를 했는데, 미행성체들이 온 게 또 철질 운석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질량 증가로 인해서 중력이 당연히 커지니까 지구는 휘발성 성분들이 모여서 바로 대기를 이루게 되었고, 그 다음에 미행성체들의 충돌로 인해서 발생한 열,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열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는 지금도 여러분들 멘틀 대류를 일으키고 있는 지구 내부 에너지의 근원이 되는 거는 바로 뭐냐면은 방사성 동위 원소가 붕괴할 때 발생하는 열이에요. 그래서 방사성 동위 원소, 우라늄 같은 것들이 붕괴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열과 이걸로 인해서 점점 온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의 상당 부분이 다 녹아서 마그마의 바다 상태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때는 뭐가 된 거다? 액체 상태의 지구가 된 거다. 그 다음에 이때 마그마의 바다 상태에서 중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중심부로 밀도가 큰 애들이 가라앉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가라앉으면 중심부의 밀도가 커지고 얘네들이 핵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중력에 의해서 분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구의 성층 구조가 만들어져요. 이게 층상 구조라고 하죠. 성층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고, 상대적으로 이제 밀도가 큰 철, 니켈 같은 금속 성분들은 지구 중심부로 가라앉아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핵을 만들게 된 거고, 상대적으로 밀도가 작은 규산염 성분은 지표 가까이에서 바로 멘트를 구성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계속 지구는 식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행성체들의 충돌이 줄고 계속해서 지구의 온도는 낮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마그마가 냉각이 점점 돼서 화성암이 만들어졌고, 이 화성암들에 의해서 바로 원시 지각이 형성이 됩니다. 뭐 화성암에서 현무암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해양 지각이 됐을 거고, 그 다음에는 화강암질 또는 유문암질 같은 경우에는 대륙 지각을 형성을 하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각각 이제 처음에는 이제 퇴적원 같은 건 없었겠죠. 다 화성암들만 형성이 되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각이 생기고 나면은 아직까지는 이제 지각 자체가 불안정하다란 말이에요. 그렇죠. 멘틀 대류도 되게 활발했을 거고, 그래서 원시 지각에서 활발한 화산 활동이 일어나요. 화산 활동에서는 대부분 이제 화산 가스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 화산가스의 대부분은 바로 뭐냐면은 수증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지금 전체 지구의 물의 양 중에 가장 많은 양의 물을 포함하고 있는 건 어디냐면 멘틀입니다. 멘틀에 수증기가 대단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물의 형태로 있는 건 아니고 물이 분리된 상태로 존재를 하고, 얘네들이 압력이 높아지는 상태로 이 화산 폭발이 일어날 때는 수증기가 되면서 밖으로 방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증기 그리고 이산화탄소 등의 기체가 화산가스에 포함이 돼서 방출이 됐고 원시 대기의 성분이 된 거예요. 근데 CO2 같은 경우는 워낙 또 뭐가 크니까, 온실 효과가 크니까 그 옛날 지구는 대단히 뜨거웠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수증기 자체도 온실기체니까 수증기는 응결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비로 내렸고, 빗물이 지각의 낮은 곳으로 모여서 원시 바다를 형성을 하게 됐을 겁니다. 그죠? 자, 이때 원시 바다는 약간 황산의 바다였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 화산가스 성분 중에 황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이산화황, 아황산 같은 것들이 나왔고, 얘네들이 빗물에 씻겨 내려오면서 되게 산성도가 높은 바다였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주는데, 이 화산이 지각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해저 화산이 훨씬 많거든요. 지구상에서 가장 큰 화산이 어디냐라고 하면 아마 대서양에 있는 중앙해령이 가장 클 거예요. 단일 화산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해저 화산으로 많은 양의 염화 이온이 바닷물에 공급이 되었고, 그러니까 보통 이게 해성 기온으로 일어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다의 염류 성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지각에 존재하던 나트륨, 마그네슘, 칼슘들이 빗물에 녹아서 바다로 운반이 됐다. 특히나 이때 비는 대부분이 산성비였을 거니까 특히나 금속 이온들이 되게 많이 잘 녹아서 바다로 흘러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원시 바다에 염분이 증가를 하게 되었고, 염화 나트륨이 생긴 거죠, 결국에는. 또는 염화 마그네슘. 실제로도 지금 바다의 염류 성분 중에는 1, 2위가 염화 나트륨, 염화 마그네슘 성분에 해당이 돼요. 또 이산화탄산은 바닷물에 녹아 들어가서 CO2가 해수에, 그러니까 물에 녹게 되면 뭐가 만들어져요? 탄산이 만들어지고, 얘는 이온화가 되면서 탄산수소 이온 또는 탄산 이온의 형태로 바뀌게 되고, 여기 녹아들었던 칼슘이랑 결합을 하면서 석회암, 탄산칼슘 같은 석회암의 형태로 퇴적이 되고,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는 쭉 낮아지게 되는 현상을 보이게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CO2의 농도는 점점 줄어듭니다. 원시 대기의 성분 중에서. 그래서 이게 오존층이 형성되기 전에, 그러니까 오존층이 형성이 되기 전이면 선캄브리아 시대부터 고생대 초기까지가 오존층이 형성이 되기 전이에요. 오존층은 이 남세균에 의해서 충분한 양의 산소가 만들어지고 난 후에 만들어지거든요. 그때가 고생대 중기 정도 돼요. 대략 한 3억 년 전, 전쯤이 한 3억 5천만 년 전에서 4억 년 전 사이쯤에 오존층이 형성이 되었다고 보는데, 지구에는 자외선이 오존층이 없으니까 지표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서는 뭐가 없어? 육상생물이 존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오존층이 형성이 되고 나서부터 육상생물이 출현해서 고생대 중기부터 육상생물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생명체는 바다에서 탄생을 했을 거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해보고 있고, 실제로 바다에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물이 있어야 생명체가 출현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구와 다른 태양계 고체 행성의 진화 과정을 비교를 해보면, 태양계 지구형 행성에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이렇게 4개가 지구형 행성에 해당이 되는데, 태양까지 거리가 보면은 점점 화성으로 가면 갈수록 멀어지는 거고, 표면 중력을 보면은 금성은 지구랑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화성은 오히려 되게 작기 때문에
지구보다도 중력 자체가 작아요. 그리고 대기압이 지구가 우리가 1기압이라고 했었을 때 금성이 굉장히 기압이 높죠. 왜 그러냐면은 짙은 이산화탄소의 대기로 되어 있어서 그래요. 금성은 짙은 CO2의 대기로 되어 있는데 전체 기체 성분 중에서 이산화탄소는 분자량이 꽤나 큰 편이죠. 질소가 28이고 산소가 32인데 이산화탄소는 44 정도로 분자량이 되게 큰 기체이기 때문에 저렇게 압력이 높은 상태, 기체 밀도가 높은 상태에서 CO2가 주로 대기 성분이 되면은 대기압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대기가 무거우니까. 그리고 금성은 이 짙은 CO2 대기에 의한 강력한 온실 효과로 한 740켈빈 정도가 나타나게 되고, 오히려 수성은 태양하고 더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온도는 더 낮죠. 대기가 없어서 온실 효과가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물의 존재는 둘 다 없고, 지구는 고체, 액체, 기체로 존재하고, 고체로 보통 극관 부분에 존재를 한다. 화성도 거의 CO2의 대기기는 한데 대기압이 거의 없어요. 대기압이 거의 없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화성 같은 경우도 보면은 대기가 있긴 하나 굉장히 희박해서 풍화작용이 거의 일어나지가 않고, 원시에 형성되었던 화성의 지표 상태, 거의 그 상태로 존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수성, 화성과 달리 지구와 금성에서 화산 활동이 활발한 까닭. 화성은 핵이 죽었어요. 핵이 죽어가지고 안에서 멘틀 대류나 이런 지각 변동이 일어나진 않아요. 대신에 아주 예전에 화산 활동을 했던 태양계에서 가장 큰 올림푸스 화산이라고 하는 큰 화산이 화성에 존재를 하기는 합니다. 지구하고 금성은 수성, 화성에 비해서 크기가 커서 내부 온도가 더 오랫동안 유지가 되기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화산 활동이 활발하다. 그리고 핵이 어떻게 돼요? 아직 움직입니다. 핵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 뭐 살아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좀 뭐 하기는 하나, 액체 상태의 핵이 대류를 하고 있고, 따라서 강한 자기장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화성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핵이 만들어내고 있는 자기장이 거의 없어서 테라포밍을 할 때 가장 큰 장애 요인 중에 하나죠. 자기장의 태양풍이라든가 우주 방사선을 다 날려보내는 역할을 해주는데, 화성은 이거를 핵이 만들어내는 자기장이 거의 없어요. 고체 행성 중에 지구에만 생명체가 존재하는 까닭은 바로 이 태양과의 거리가 적당해서 이거죠. 액체 상태에 물이 있어야지만이 바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고, 또 크기와 질량도 적당해야 대기를 붙잡을 수 있는 중력이 작용을 하게 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자외선을 차단해 줄 수 있는 성층권과 온실 효과도 있기 때문에 연평균 기온 또는 일교차도 그렇게 크지 않고 이렇게 유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구는 다른 행성에 비해서 어떻게 돼요? 냉각 속도가 상당히 좀 느렸기 때문에 대기와 액체 상태의 물이 다른 행성들은 희박해서 풍화 침식이 거의 일어나지 않지만, 금성 같은 경우에는 대기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화산 활동이 계속해서 지금도 엄청나게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일부분은 아직도 마그마의 상태가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황산비가 내린대요. 황산비가 내렸다가 너무 대기가 뜨거우니까 다시 증발해서 위로 올라가고, 실제로는 표면으로 내리는 빗물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너무 온도가 높기 때문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를 하지를 못하게 되는 거고, 이 지구는 다 모든 것들이 적당한 상태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바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고, 이거에 의한 물의 순환도 일어나고 하면서 계속해서 지표도 변하고 지구의 형태가 계속 변하는 과정을 일으키면서 역동적인 상태로 지구가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행성의 크기랑 지질 활동의 관계로 보게 되면은, 크기가 큰 행성일수록 내부의 열이, 핵의 열이 천천히 식어서 온도가 오랫동안 높게 유지가 돼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행성들에 비해서는 크기가 큰 지구랑 금성은 여전히 내부 온도가 높아요. 특히 핵의 온도가 높아서 화산, 판의 이동과 같은 지진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지만,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은 수성이랑 화성은 내부의 열은 거의 없어서
지질 활동이 거의 발생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는 이 대기의 유무도 행성의 질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행성들보다는 질량이 큰 지구와 금성은 중력이 크다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표면 중력은 중력 상수의 행성의 반지름의 제곱을 반비례하고 행성의 질량에 비례해서 결정이 되니까, 질량이 크면 클수록 뭐가? 표면 중력 가속도가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화산활동으로 방출된 기체가 중력으로 인해서 탈출하지 않고 붙잡아서 대기를 유지할 수가 있게 되고, 화성이랑 수성은 질량이 작으니까 어떻게 돼요? 중력도 작아서 대기가 굉장히 희박해요. 그 지구에만 생명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지금 계속 얘기를 하지만 모든 것들이 다 적절한 환경에 놓여 있어서 액체 상태의 물의 존재가 가장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구는 태양과 거리, 크기, 질량, 액체 상태의 물, 생명체의 존재 등 다양한 조건을 다 맞추고 있죠. 그래서 이 모든 조건들이 다 맞았을 경우에만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생명체들의 활동에 의해서도 또 지구가 계속해서 변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은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들 사이에 상호작용을 활발하게 해서 지구는 지금도 계속 변하고 진화를 해가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개념 확인 문제를 한번 같이 봅시다. 태양계 형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면은, 자, 1번만 맞고 O, X, X, X예요. 태양계 성운은 수축하면서 회전 속도가 점점 느려진 게 아니라 빨라집니다. 태양계 성운의 모든 물질은 중심부로 모여서 원시 태양이 되었다. 모든 물질이 모이진 않죠. 원시 태양은 주계열성, 항성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주로 수소랑 헬륨이 모여가지고 태양이 되었고, 밀도가 상대적으로 작은 행성은 원시 태양하고 가까운 곳에서 만들어졌고, 밀도가 상대적으로 큰 행성은 먼 곳에 형성이 되었다. 이거 반대죠. 그러니까 질량이 상대적으로 큰 거는 멀리 생겼고, 질량이 상대적으로 작은 거는 가까운 곳에 생겼다라고 봐야 되겠죠. 밀도가 큰 물질은 지구 행성을 구성을 하는 거니까 틀렸죠. 자, 그 다음에 2번. 자, 원시 지구의 진화 과정에 대한 설명. 미행성체가 계속 충돌함에 따라 지구의 크기와 질량은 증가를 하게 되었고, 지구의 온도는 계속 상승을 합니다. 마그마 바다에서 중력에 의해서 뭐가 일어나서 이때 층상 구조의 분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층상 구조의 분화가 일어나 핵과 멘틀이 만들어지고, 상대적으로 밀도가 큰 철과 니켈들은 지구 중심부로 가라앉았어요. 그 다음에 원시지각은 원시지각, 원시바다 생명체 중 가장 먼저 형성이 된 거는 바로 원시지각입니다. 지각이 만들어져야 비가 내려서 바다를 형성을 할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3번. 원시 바다의 변화 과정으로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은, 원시 바다가 형성된 이후 해수의 염분은 해저화산 활동으로 공급된 염화이온과 지각에서 공급이 된 금속 이온들에 의해서 합쳐져서 바다의 염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지구의 생명체 탄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가 않은 것은 XXO죠. 그쵸? 생명체는 육지가 아니라 바다에서 처음 만들어졌고, 과합성 생물은 이게 5억 년 전부터 4억 년 전은 고생대 시작이 5억 7천만 년 전이고, 과합성 생물이라고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남세균을 보통 처음으로 보는데, 여러분들 남세균 같은 경우에는 선캄브리아 시대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훨씬 전에 출현을 했고, 이 남세균의 흔적이 여러분들 알고 있는 고생대 표준 선캄브리아대 표준 화석인 스트로마톨라이트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맞고요. 그 다음에 5번. 지구에서만 생명체가 존재를 할 수 있는 까닭은,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적절한 거리에 있기 때문에 생명체 존재에
중요한 조건이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할 수가 있고요. 지구는 질량이 적당해서 적당한 두께의 대기가 존재를 하게 되고, 이 대기는 우주 방사선, 자외선을 차단을 하는데 기여를 해주게 되고, 외부에서 운석이 날라오거나 아니면 어떤 것들이 날라왔었을 때 뭘로? 대기에 의한 마찰료로 다 태워버려서 지구 내부에 있는 생명체를 보호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대표자료 분석 문제를 한번 봅시다. 그림은 성운설을 바탕으로 한 태양계의 형성 과정을 순서대로 나타냈대요. 기억과 니에는 지구형과 목성형 행성 중에 하나다 라고 되어 있는데, 태양계 성운이 수축하면서 회전하는 단계, 원시 태양이 만들어지고 원반에서 물질이 응축해서 미행성체가 만들어지고 태양계가 만들어지고 지구가 탄생하는 단계인데, 지금 보면은 니은이 기역이 태양에서 가까우니까 기역이 지구형 행성에 해당이 될 거고, 그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가 머니까 목성형 행성에 해당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가에서 나 시기로 가는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수축하면서 회전하면서 밖으로 원심력 때문에 이때는 원심력 때문에 커지는 단계는 아니고, 처음에 중력을 수축을 해서 점점 성운의 크기가 가에서 나로 갈 때는 감소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성운 중심부의 온도는 증가를 하게 되고, 각운동량 보존에 의해서 회전 속도도 점점 빨라지게 되는 단계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성운의 크기가 감소하면서 성운의 회전 속도가 빨라진 거예요. 다에서 기역과 니은은 지구형 행성하고 목성형 행성이고, 따라서 평균 반지름은 누가 큽니까? 목성형 행성이 지구형 행성보다는 크고, 평균 밀도는 지구형 행성이 목성형 행성보다는 더 크죠. 자, 다음에 3번. 스스로 에너지를 합성해서 방출하는 천체는 언제 존재합니까? 이제 스스로 에너지를 합성해서 방출하려면 뭐가 만들어져야 돼요? 태양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주계열성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니까 다 시기에 존재를 한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원시 태양은 중력 수축에 의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에너지를 합성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수소 핵 융합 반응으로 에너지를 발생을 하는 주계열성 단계가 된 거를 의미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원시 태양은 아니에요. 고체 천체의 개수는 나 시기보다 다 시기가 더 적죠. 왜냐하면 미행성체가 계속해서 충돌해가지고 합쳐졌기 때문에 고체 입자들은 점점 줄어들었을 거고, 나에서 다로 가는 시기의 원시지구의 질량은 점점 커졌죠. 그리고 이때 처음에 성운이 회전하던 방향이 결국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태양계 행성들의 공전 방향이 된다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같아요. 갑자기 얘가 멈춰서 반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는 나의 미행성체는 태양계 원반의 온도가 어차피 응축이 되려면 온도가 낮아져야 돼요. 실제로 성운에서도 별이 만들어지는 곳은 뭐예요? 성운 내 온도는 낮고 밀도가 큰 곳이에요. 여기에서 바로 뭐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얘네들이 수축을 해서 별이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응축을 한다, 모여서 합쳐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온도가 낮아야 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답이 5, 5, X, 5, 5가 됩니다. 자, 3번에서 보면은 나에서 미행성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평균 밀도는 태양에서 먼 곳이 가까운 것보다 큰 게 아니라 더 어떻다? 작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지요. 그렇죠? 네. 자, 이제 내신 만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일단은 자, 그림 가하고 나는 태양계가 형성되는 과정을 순서 없이 나타냈는데, 지금 가하고 나하고 보면은 가 같은 경우에는 원시 성운이 이때부터 수축하고 있는 거고, 원시 성운이 수축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나 같은 그림 경우 보면은 이때는 지금 원시 행성이 생성이 됐네요. 그렇죠? 이때는 만들어지는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가가 나보다 먼저죠. 다음에 중심부의 질량은 가가 나보다 작죠. 왜냐면은 이때가 더
수축을 많이 한 상태니까, 그쵸? 수축이 더 진행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나가 중심부의 질량이 더 클 거예요. 가의 회전 방향하고 나의 원시 행성의 공전 방향은 같아요. 그 다음에 나의 원시 행성은 미 행성체의 직접 서로 모여서 합쳐지는 충돌 과정에서 합쳐지는 과정을 통해서 성장을 하였다. 네, 맞습니다. 기억, 디귿, 리을. 자, 설마 누가 선생님이 양아치같이 이거를 직접이라고 내지는 않겠지? 그지? 네. 네. 이러면 진짜. 그 다음에 2번. 그림 가부터 다는 태양계 형성 과정의 일부를 만들었대요. 원시 태양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태양계 성운의 수축과 회전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원시 행성이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은 태양계 성운이 수축 회전한 다음에 나, 가, 다로 가야 되겠죠. 순서가 나, 가, 다 요런 순서대로 진화가 돼야 될 텐데 다가 가보다 먼저 일어났다. 아니죠. 나에서 태양계 성운 수축하면서 원반을 만드는 거 맞고 다에서 원시 행성이 되지 못한 미행성체는 대부분 위성, 소행성, 해성 등의 형성이 된 것도 맞죠. 그래서 4번이 맞겠죠. 니엔티그. 자, 그 다음에 3번은 태양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원소인 수소랑 헬륨이지만 지구 행성들은 주로 규산염 물질이나 철과 같은 금속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구형에서 수소와 헬륨이 적은 까닭은 뭐 두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일단 지구 행성 같은 경우에는 중력이 크지 않고 질량이 작아서 그 다음에는 온도가 높아서 온도가 높아 수소와 그 다음에는 헬륨이 응축되지 못하고 다 증발돼서 날아갔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그림 가부터 라는 원시 지구의 진화 과정을 나타냈대요. 자, 맨 처음에 가면은 여기서 미행성체의 충돌이 첫 번째 과정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마그마의 바다 상태가 되는 걸로 봐야 되니까 얘가 마그마의 바다 상태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층상 구조가 만들어지는 세 번째, 그 다음에 얘가 원시 바다가 만들어지는 네 번째.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은 다음은 초기 지구의 진화 과정의 일부를 나타내는데 지구의 표면 온도는 점점 A에서 C로 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 냉각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낮아져야죠. 그래서 C 시기가 A 시기보다 높을 수가 없죠. 바다가 만들어졌는데 그럼 펄펄 끓게. 자, 지구의 중심부의 밀도는 핵과 멘틀이 분리되면서 중심부의 밀도가 커지죠. 그러니까 B 시기가 A 시기보다 커요. 마그마의 바다 상태에서는 거의 균질한 밀도다. B 시기에는 지구 내부의 분화가 일어나는 단계다. 맞죠? 층상 구조가 만들어지는, 성층 구조가 만들어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내부 구조 분화가 일어나서 핵과 멘틀이 분리가 되었죠. 자, 그 다음에 6번. 그린 가부터 다는 원시 지구의 진화 과정을 모식도로 나타냈는데 철과 규산염, 그 다음에 마그마의 바다, 그 다음에 현재와 같은 아예 성층 구조가 만들어진 건데 가에서 나로 갈 때는 점점 미행성체들의 충돌에 의해서 지구의 질량이 증가한 거 맞고 나에서 다로 가는 과정에서 지구의 평균 반지름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커졌죠. 그죠? 냉각이 되고 하면서 부피의 증가가 일어나기도 하고 하면서 커졌죠. 얘 보면 사이즈 자체가 커졌지. 원시 바다가 형성된 후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감소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해수의 용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줄어들고 그 다음에 바닷물에 존재하는 염화이온은 주로 해저 화산 활동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맞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하고 리을이 되겠죠. 4번이 맞습니다. 자, 다음에 7번. 그림은 직권의 형성 과정을 나타냈어요. 지금 가가
아직 마그마의 바다 상태는 아닌 것 같고, 나는 지금 층상 구조로 나눠지고 있는 상태고, 지금 완전히 이렇게 내부가 성층 구조로 나눠진 상태인데, 가에서 나로 가는 과정에서 지구의 아직 원래 미행성 상태고, 지구의 온도가 높아진 까닭은 두 가지만 서술을 하라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는 두 가지 이유가, 일단 첫 번째 미행성체의 충돌이죠. 미행성체의 충돌로 인해서 무슨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바로 열 에너지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다음 두 번째로는 이 방사성 동위 원소의 공개 열에 의해서 온도가 올라갔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에서 핵 멘틀 지각의 밀도를 큰 거부터 쓰면은 내부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떻게 돼요? 커져요. 핵이 제일 크고 그 다음 멘틀 지각이고, 핵과 멘틀의 구성 성분의 차이는, 핵은 주로 철과 니켈, 그죠? 핵 같은 경우에는 철, 니켈의 밀도가 큰 원소가 주 성분을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는 멘틀은 SiO4의 규산염 광물이 주를 이루고 있죠. SiO4 4-인데, 자, 규산염 광물을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 8번. 생명체와 관련한 지구의 진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최초의 생명체는 그렇죠, 수권에서 등장을 한 거 맞고요. 남세균이 등장을 한 이후에 바닷속의 산소의 농도는 감소한 게 아니라 광합성을 통해서 증가를 하게 된 거죠. 지구 대기의 산소의 대부분은 그렇죠, 생물권으로부터 광합성 세균으로부터 유래한 게 맞고, 오존층의 형성으로 육상 생물이 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하고 리을이 맞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9번하고 10번 봅시다. 그림은 지구가 탄생한 이후 지구의 바다, 핵, 생명체가 존재한 기간을 순서 없이 나타냈는데, 가장 오래 존재한 거는 핵이죠. 그 다음에는 뭐가 만들어졌고, 바다가 만들어졌고, 바다부터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생명체가 출현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의 주요 구성 물질, 핵의 주요 구성 물질은 초고성 중심부에서 생성이 될 수가 있다. 그쵸? 이 철 같은 거, 그쵸? 철까지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초고성의 중심부에서 생성이 될 수가 있는 거는 맞는 거죠. 그러니까 중심부 핵 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가 철이니까. 그 다음에 B는 형성이 된 후에 염분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 게 아니라 점점 어떻게 됩니까?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순서대로 이게 A, B, C예요. 오존층은 디귿 이후죠. 그러니까 생명체가 출현이 된 이후에 충분히 시간이 흘러서 한참 더 지나서 산소 농도가 충분해져야 만들어지기 때문에, 기억하고 니은 시기가 아니라 디귿 시기 이후에서도 한참 시간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맞는 거는 1번 기억만 맞게 됩니다. 자, 다음 11번. 표는 지구형 행성의 물리량을 나타냈는데, 보면은 수금지화 다 지구형 행성이지. 자, 태양과의 거리가 멀수록 단위 면적당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은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해요. 이거를 태양 상수라고 하는데, 결국 이 태양 상수는 태양으로부터 멀수록 작아져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별 빛이 실제로 닿는 양을 보면은 별의 밝기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 가지고 점점 어두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거리가 멀면은 빛도 그만큼 어떻게 되겠대요? 달이 면적당 받는 빛의 양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태양 상수는 태양까지 거리가 멀수록 작아져요.
다음에 행성의 표면 중력이 작을수록 대기압이 크다는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쵸? 네. 자. 다음에 금성은 온실 효과로 인해 표면 온도가 수성보다 높은 거 맞고요.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는 행성은 오직 지구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5번이죠. 자. 다음에 12번. 그림은 두 행성 가와 나의 표면의 모습을 나타냈는데 수성은 크레이터가 많단 말이에요. 곰보죠, 곰보. 그러니까 이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는 바로 물이 존재하지 않고 대기가 거의 없어서 풍화작용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지표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따라서 가와 나의 구성 성분은 금속과 규산염 물질이다. 일단은 둘 다 지구형 행성이기 때문에 이거는 맞아요. 크레이터의 개수로 지지활동은 가가 나에 비해서 활발함을 추론할 수가 있다. 크레이터의 개수로 지지활동은 나가 더 활발하죠. 왜냐면 가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표면의 변화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안 되고, 행성의 크기가 작을수록 행성 외부로부터 열을 더 빨리 잃어서 상대적으로 냉각 속도가 더 빠릅니다. 느린 게 아니라.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실력어 문제 한번 같이 봅시다. 자, 1번. 그림은 지구의 진화 과정 중 시기가 서로 다른 지구의 표면 온도랑 반지름을 나타냈대요. A부터 C는 각각 원시 지구 초기, 마그마의 바다 형성 시기, 원시 바다 형성 시기인데 점점 갈수록 반지름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원시 지구의 초기 상태가 바로 A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마그마의 바다 형성 시기가 뭐에 해당이 되는 거고, B에 해당이 되는 거고, 원시 바다 형성 시기가 바로 C에 해당이 됩니다. 점점 반지름이 커지기 때문에. 따라서 오래된 시기로 나열을 해주면은 A, B, C로 가야 되는 거니까 이 녀석은 틀렸고, 그 다음에 지구의 중심부의 평균 밀도가 가장 큰 시기는 C죠. 이미 층상 구조가 다 나눠준 시기. B와 C 시기 사이에, 그렇죠? 마그마의 바다에서 원시 바다가 만들어질 때까지를 보면은 지각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 비가 내려서 바다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니까 2번 디귿이 맞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그린 가는 태양계의 형성 과정을 나는 지구 형성 초기 미행성체가 충돌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태양계 성운의 수축과 회전, 미행성체의 형성과 원시 행성의 형성, 태양계 형성과 원시 지구의 탄생 나왔는데, 가희의 기억에서 디귿 중 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기는 바로 뭐예요? 지금 지구 형성 초기에 미행성체가 충돌하고 있으니까 원시 지구는 만들어졌고 원시 지구가 성장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요거는 디귿이 아니라 어디에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원시 지구가 만들어지려면 계속해서 미행성체의 충돌로 인해서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디귿이 아니라 니은에서 디귿으로 가는 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기억은 일단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에서 원시 지구는 주로 원시 태양의 물질의 일부가 떨어져 나와서 형성된 게 아니라 원시 태양 물질이 아니라 원시 태양계 성운이에요. 태양계 성운. 태양계 성운을 구성을 하고 있는 물질인 거고, 어차피 원시 태양은 다 수소하고 헬륨으로 밖에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나로 인해 발생한 에너지 중 일부는 화산 활동과 지진을 일으키는 지구 내부의 에너지로 축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구 내부 에너지의 근원이 지구 형성 과정에서 축적된 열, 그 다음에는 방사성 동위 원소의 붕괴 열 해서 두 가지예요. 보통 그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맞는 거는 디귿만 맞게 되니까 2번이 되겠죠. 비교적 쉽죠? 첫 단원이라 그런가. 네.